자, 지금부터 이제 밭작물을 쫙 정리를 할 거예요. 자, 논작물은 했어요. 벼하고 밀하고, 자, 밀이요. 거기다 이제 보리가 들어올 거예요, 아마 올해. 근데 보리는 이제 아직 업무 방법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저희가 이제 밭작물을 할 건데요. 자, 밭작물의 종류부터 한번 봐볼까요? 밭작물 전부터. 마늘, 양파, 그 다음에 옥수수, 그 다음에 감자하고 강감차, 콩, 그 다음에 양배추. 이렇게 돼요. 우리 밭작물의 종류가. 그래서 차가 왠지 그 과수 같은 느낌이 들지만 차는 밭작물입니다. 그래서 자, 양은 양파, 고구마, 옥수수, 감자, 차, 콩, 양배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서 감자는 종류가 세 가지로 갑니다. 봄에 재배하면 봄감자, 그 다음에 중간 재배가 있어요. 우리 강원도에서 재배하는 고랭지 감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성, 해천에서 재배하는 가을감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벼에서도 벼 있잖아요. 벼도 우리가 쌀을 목적으로 하는 벼, 그 다음에 가축 먹이를 목적으로 하는 조사용 벼가 있잖아요. 옥수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먹기 위해서 수확하는 옥수수가 있고요. 옥수수 종류가 두 가지야. 우리가 먹기 위해서 수확하는 옥수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역시 옥수수도 우리가 어때요? 사료로 쓰잖아요, 목초로. 그래서 옥수수, 조사용 옥수수가 있어요. 옥수수 종류가 두 가지야. 근데 여기서 옥수수의 조사용 옥수수는 우리 벼의 그 조사용 벼하고 똑같아. 우리 보험 가입금액 설정할 때도 보장 생산비에다가 보험 가입금액 했잖아요. 그리고 보험금 구하는 공식도, 즉 다시 말해서 우리 조사용은 수확감소 쪽이 아니기 때문에 경작불능만 보장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 조사용은 경작불능 보험금만 밖에 없어. 그래서 보험금 구하는 공식도 우리 조사용 벼에서도 보험 가입금액에다가 그 자기 부담 비율에 따른 보장 비율에다가 그다음에 경과 비율을 곱했잖아요. 똑같아. 옥수수하고 조사용 벼는 똑같아. 둘 다 경작불능만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가 있고, 그러면 이 밭작물은 방금 우리 밀처럼 수확량이 떨어졌을 때 보장해주는 방식이야. 즉 수확감소 보장 방식으로 저희가 보험금을 구해요. 이제 물론 이 중에서 옥수수는 바로 저희가 이제 손해액을 산출할 거예요. 그래서 손해액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방금 우리 밀에서 경작불능을 보장해 주듯이 똑같이 밭작물은 모두 다 경작불능 보장을 해줘요. 그런데 이 중에서, 이 품목 중에서요, 자, 차 품목이요. 차는 경작불능 보장이 없어. 차는 뭐만? 수확감소 보장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작불능 보장은 방금 우리가 단계 정리를 했었잖아요. 거기에서 그러면 한 가지를 더 추가를 하자면, 우리가 밭작물 중에서 경작불능 보장을 하지 않는 품목이 뭐예요 하면은 차. 근데 반대로 우리가 과수는 경작불능 보장을 해주지 않습니다. 우리 과수, 뭐 사과나 포도 이런 거. 근데 유일하게 우리 과수 작물에서 경작불능 보장을 해주는 또 품목이 하나가 뭐가 있냐면 복분자가 있는 거예요. 즉 과수에서 유일하게 경작불능을 해주는 게 복분자. 근데 또 반대로 밭작물에서 유일하게 경작불능 보장을 하지 않는 품목이 차품목.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은 방금 이렇게 수확량이 떨어졌을 때 보장해주는 수확감소로 우리가 정리를 해주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그 이 밭작물 중에서 얘들은 전부 다 노지잖아요, 노지. 근데 얘네 또 밭작물은 밭작물인데 우리가 자, 생산비. 즉 우리가 노지에서 재배를 해. 근데 얘는 수확량으로 하는 게 아니라 생산비, 들어간 비용을 보장해주는 밭작물들도 있어. 그걸 갖다 우리는 생산비 보장 밭작물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생산비를 보장해주는 밭작물. 얘네들도 있잖아요. 생산비. 즉 대표적인 품목이 고추. 고추는 밭작물은 밭작물인데 생산비를 보장해줘.
그 다음에 브로콜리. 그 다음에 우리 배추, 무, 그 다음에 단호박, 그 다음에 파, 당근, 예. 그 다음에 메밀, 예, 이렇게. 근데 이 배추는요, 또 종류가 두 가지로 나눠져. 예. 우리 배추가, 자, 강원도에서 재배하면은 그걸 갖다가 우리가 고랭지 배추. 그리고 해남에서 재배하는 월동 배추. 이렇게 나눠져. 네, 무도 마찬가지예요. 무도 두 가지 나눠져. 강원도에서 재배하면 고랭지 무. 그 다음에 제주도에서 재배하면 얘를 갖다가 월동 무. 그 다음에 여기 파. 이 파 있잖아요. 이 파도 두 가지 나눠져. 파도. 대파가 있고 쪽파가 있잖아요. 그래서 파도 대파가 있고 쪽파가 있어. 그래서 이렇게 신안 진도 지금 현재 재배 지역이 대파. 쪽파 같은 경우에는 충청도 와산, 그 다음에 전라도 보성. 그래서 쪽파 같은 경우는 종류가 두 가지야. 1형이 있고 2형이 있어요. 그래서 생산비를 애들은, 즉 얘들도 똑같이 밭작물이잖아요. 똑같이 밭작물이지만 얘는 수확량으로 조사하지 않아. 얘는 투입된 생산비를 보장해주는 방식이야. 그래서 얘들 갖다 우리는 생산비 보장의 밭작물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밭작물 중에서요, 여기에 있는, 자, 우리 유일하게 과수 품목에서 가격 하락을 보장해주는 품목이 포도 품목이 있었잖아요. 역시 이 밭작물 중에서도 가격 하락을 보장해주는 밭작물이 있어. 그걸 갖다 우리는 수입을 보장해줍니다. 즉 수입 감소 보장의 밭작물이야. 즉 이 이해 중에서 수입을 보장해주는 밭작물. 우리 과수 중에서는 유일하게 포도. 그러면 이 밭작물 위에 있는 밭작물 중에서 수확 감소 보장 방식도 있고 수입 감소 보장 방식도 있는데 수입 감소 보장 방식의 밭작물은 마늘, 양파, 그 다음에 고구마, 그 다음에 감자류 중에서는 가을 감자만 해당되는 거예요. 봄 감자, 고랭지 감자는 해당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콩, 그 다음에 양배추. 여기 이 밭작물에다가 우리 과수에서 포도, 얘들이 결론은 수입까지 보장해주는, 즉 수입 보장 방식의 밭작물. 그래서 밭작물은 이렇게 먼저 크게 세 가지 여러분이 머리에 딱 분류를 하셔요. 일단은 뭘? 즉 수확 감소를 보장해주는 수확 감소 보장의 밭작물, 생산비를 보장해주는 생산비 보장의 밭작물, 그 다음에 수입까지 보장해주는 수입 감소 보장의 밭작물. 이렇게 정리.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안 보이는 막 우리 있잖아요. 뭐 딸기, 수박 얘네들이 있잖아요. 얘네들. 여기에다가 이제 뭐가 들어오냐면 여기에다가 올해 새로운 품목이 뭐가 들어오겠어요? 여기가 시금치가 들어오는 거야. 올해 시금치 품목이야. 올해 이제 새로운 품목이 이제 들어올 거야. 그리고 또 뭐가 들어와요? 이 밭작물에서 하나, 여기서 하나 더 뿌려서야겠죠. 팥. 팥이 들어와. 팥은 이 보리는 우리가 이제 맹류, 논작물로 들어가고 신규 품목들이야. 근데 팥은 콩하고 똑같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콩하고 본 가입 시기라든가 우리 수확량 조사 방식이나 그 다음에 근데 보장 정기가 우리 콩 같은 경우 이제 11월 30일인데 우리 약관에 내가 팥을 봐보니까 팥은 11월 13일로 종료를 해놨더라고요. 근데 팥은 콩하고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 우리 시골에서 봐보면 팥이 먼저 어때요? 밭에 조금 수확이 늦으면 팥은 다 이렇게 터져갖고 쏟아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수확 시기가 조금 빠르더라.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방금 말한 대로 뭐 딸기, 수박, 참외 얘네들은 우리가 이제 온해시설 하우스에서 재배하는 시설 작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걔네들은 노지 작물이 아니라 시설 작물. 그래서 걔네들은 몰아서 나중에 이제 온해시설에서 저희가 공부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밭작물은 밭작물인데 뭐가 하나가 더 있냐면 인삼이 있죠. 인삼이. 얘도 우리가 밭에서 재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인삼은 우리가
얘는 인삼은 종류가 두 가지잖아요. 즉 우리가 먹기 위해서 갖는 인삼, 그리고 인삼 위에 해를 가려주는 해가림 시설이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 업무 방법서에는 인삼이 보험 시기가 11월 1일에 가입을 해서, 그죠? 다음 연도 언제 끝나려는 10월 31일 날 이렇게 딱 정해졌거든요. 근데 인삼도 이제 올해 아마 바뀔 거예요. 이미 약관에 인삼이 1형, 2형이 따로 구분이 되어 있어. 5월 달에 가입하는 인삼이 있고 11월 달에 가입하는 인삼. 이건 아직은 우리 업무 방법서는 지금 현재는 얘밖에 없어. 인삼도 이제 가입 시기에 따라서 1형과 2형으로 분류돼요. 즉 우리가 1형 같은 경우에는 5월 1일부터 가입해서 내년도 4월 30일까지. 다음 2형이 방금처럼 11월 1일부터 해서 10월 31일까지. 즉 인삼도 두 개 나눠서.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6년근 인삼은 보험 가입 못했거든요. 바로 수확을 하니까. 그러나 이번에 얘는 6년근도 보험 가입하게끔 해놨더라고요. 약관에. 다만 10월 30일, 우리 인삼은 가을에 수확을 해요. 그래서 보험 종기를 10월 31일로 끝내버려요. 6년근 같은 경우는. 근데 지금 현재 우리 업무 방법서는 그것은 이제 바뀔지 안 바뀔지 몰라요. 근데 이미 판매는 했어. 근데 지금 현재 인삼 우리는 여기까지만 저기 우리 교재에 지금 나와 있어요. 지금 가입 기간이 하나로. 그래서 얘도 일단 인삼은 밭작물이잖아요. 여기까지 밭작물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애들 있잖아요. 이 애들의 가입 시기를 한번 여기 생각을 해보면은 공부하는데 좀 편해져. 즉 다시 말해서 당해년도에 콩을 심어서 우리는 콩은 그 해에 수확을 해요.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2020년도에 심어서 언제? 2021년도에 수확하는 작물이 따로 있어. 즉 다시 말해서 보험 기간이 이듬해로 넘어가는 작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대표적인 작물들이 지금 여러분이 밭에 심어져 있는 걸 생각을 해봐봐. 이미 누구는 마늘은 우리는 이미 작년에 심어놨어. 이미 밭에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즘에 이렇게 혹시 시골에 가시던가 아니면 이렇게 산에를 갔대 옆에 마늘이 있다. 그럼 이미 어때요? 마늘이 상수를 많이 자라가지고 이미 파릇파릇하게 있죠. 그럼 여러분 가서 뭘 보셔야 돼? 거기 가고 마늘의 작물 상태를 한번 봐보셔. 마늘은 보통 우리가 마늘 조사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총 5개. 5개 마늘을 수확을 잡단 말이야. 수확을 해. 그럼 이게 얘가 가로잖아. 그럼 세로는 보통 15개, 11개. 지금 우리 이제 13공, 15공 간단 말이에요. 그럼 보통 여기가 11개 구멍도 있고, 13개 구멍도 있고, 15개 구멍도 있어. 그럼 어쨌든 여기가 15개다. 그죠? 만약에 15개 구멍이야. 그럼 일단 5주를 뽑아야 되니까. 그러면 15개에다가 5개 하면 얼마 이게? 75개 마늘을 뽑아서 여러분이 가위로 잘라서 종구 몇 cm에서 종구 몇 cm에서요? 5cm에서 잘라서 3cm. 종구 3cm에서 잘라가지고 양파가 5cm이고 그래요. 그렇게 막 하면 안 돼. 무서워. 그래가지고 종구 3cm 잘라가지고 그 무게를 대는 거예요. 그 이격에 따라서. 그럼 여러분은 지금 현재 이제 여러분 유심 있게 그런 것도 봐요. 다 돌아다니시면서 여러분 뭘 보셔야 돼? 여기에 이 가까이 이 구멍에 지금 현재 마늘이 심어져 있는가? 아니면 고사를 해버렸는가? 네, 많이 고사했다는 것은 어때요? 만약 냉해 피해를 입었구나. 그래서 고사해버렸구나. 그럼 여러분이 가서 내년에 조사를 했는데 수확량이 떨어져서 피해율이 올라가겠구나. 이런 것들. 그래서 저도 그제 산행을 하는데 그 산 속에 밭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마늘이 심어져 있는 거야. 저도 유심히 그런 걸 보는 거야. 이렇게 봐가지고. 마늘이 많이 죽었구나. 아니, 마늘 상태가 굉장히 좋네. 올해 별로 피해가 가닥 없겠다. 이런 것들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유심히 있게 자기 직업에 따라서 많이 변화가 돼요. 자기 직업에 오직 막 손병하면은 작물밖에 안 보여. 그리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꽃눈 같은 거도 지금 엄청 어때? 다 바라시죠? 금방 꽃이 피게 생겼잖아요. 이미 걔는 인편. 눈의 인편이 1에서 2mm 다 나온 거예요. 금방 개화되기 5분 전이야. 다 발화가 돼 있는 거지. 이렇게 조사를 해. 아무튼 그러면 자 다시 이 마늘은 그럼 우리가 전년도에 다 심어놨다고요. 그래서 얘는 당연히 보험의 종기가 언제? 다음 연도로 넘어가겠죠. 즉 마늘, 양파, 즉 우리가 기간이 넘어가는 거, 해를 넘어가는 작물들. 그 다음에 누구냐면 대표적으로 여기 품목 중에서 양배추. 좀 다른 애들 봐보십시오. 다른 애들, 얘들을 제한 나머지 품목들은
그 해 심어서 그 해 수확이 다 끝나버려. 그러나 이 세 개는 다음 년도 다 해를 넘어가, 해를. 그죠? 우리가 마늘 같은 경우에는 언제 심어요, 마늘은? 10월 달에. 10월 달에 우리가 마늘은 파종을 해, 파종. 우리가 씨를 심으면 파종이야. 묘를 심으면 정식이야. 해가지고 우리가 마늘 같은 봄 종기가 언제 끝나냐? 올해 2020년도에 심었잖아요. 2021년 6월 30일 날 끝나, 봄 종기가. 양파도 마찬가지. 양파는 우리가 정식이라고 그래, 정식. 저 양파도 역시 6월 30일 날 끝나. 근데 양배추는요, 지금 현재 양배추 심어져 있어요. 심어져 있는데, 양배추는 언제 우리가 저기라냐면 9월 30일 이전에 심어야 돼. 그럼 보통 양배추는 7월 달에 심어요. 양배추도 우리가 정식을 합니다. 묘를 옮겨 심어. 양배추는 7월 달에 심어, 7월에 가. 그래서 양배추는 반드시 관수시설이 있어줘야 돼. 왜? 물이 없으면 가뭄에 죽어버리니까. 그래서 양배추는 우리가요, 그럼 습기에 따라서 종류를 세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빨리 수확하느냐, 중간에 수확하느냐, 늦게 수확하느냐. 즉 다시 말해서 양배추는 조생종, 그 다음에 빨리 하면 그 다음에 중간에 하면은 우리가 중생종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 제일 늦게 수확하면 우리는 만생종. 즉 양배추는 습기에 따라서 세 가지로 분류를 해요. 그러면 각각의 봄 시기가, 아니 봄 종기가 당연히 다르겠죠. 그래서 빨리 수확한 애들, 지금 이번 달에 애들은 끝나버려, 봄이. 이번 달에. 언제? 2월 28일 날. 이번 달에 애들은. 즉 7월 달에 해가지고 지금 이번 달에 끝나. 그리고 중생종은 3월 15일, 그 만생종은 3월 31일 날 끝나요. 봄 종기가. 숫기별로 달라져. 자, 그 다음에 봐보시면 이제 해를 넘어간 애들 다 정리가 된 거예요. 그 다음 당해년도 가입해서 당해년 끝나는 거. 저기에서 순서대로 봐보시면 고구마가 먼저 나왔네요. 자, 고구마. 여러분들 고구마는 우리가 언제 심냐면 4월 달에 심어. 고구마. 그래서 고구마는 4월 달에 심어가지고 여러분들 고구마 언제 캐냐면 가을에 캐죠, 가을에. 그래서 가을에 캐는데 얘는 수확 종료 시점이 언제냐면 10월 31일 날 끝나, 고구마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구마 우리가 언제 먹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저기에서 고구마, 옥수수 나오죠. 옥수수는 항상 자오기 생각하시면 돼요. 즉 자두의 봄 종기가 자두 9월 30일이거든요. 옥수수도 언제 끝나냐면 봄 종기가 9월 30일 날 끝나. 봄 종기가. 옥수수, 그 다음에 감자. 자, 감자는 종류가 세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감자는 봄에 심으면 봄감자. 중간에 있는 애들이 고랭지 감자. 그 다음에 가을에 심는, 자, 가을 감자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러면 우리 여러분 생각을 해. 봄 감자는 언제 심냐면 우리가 3월 달에 심어. 그 다음 고랭지 감자는 중간이야. 그래서 5월 달에 심어. 그리고 가을 감자는 언제 심냐면 우리 거기가 끝나고 나서 7월 달에 심어요. 봄 감자 수확이 끝나고. 파종해. 우리 감자는 파종이야. 파종. 그래서 그럼 얘네들 이때 심어가지고 봄 끝나는 기간이 있잖아요. 봄 종기. 봄 감자는 7월 31일 날 끝나. 고랭지 감자는 10월 31일 날 끝나. 가을 감자는 11월 30일 날 끝나. 그러나 제주도는 따뜻해. 그래서 제주도는 좀 더 느려져. 즉 제주도는 언제까지 가냐면 12월 15일까지. 얘들이 여러분 이런 것들은 이 밭작물에서 이런 게 다 시험 문제예요. 이 보험 기간이 그냥 여러분 다도 혼란스럽게 생겼잖아. 그래서 이 보험 종기. 자,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감자 끝났죠. 자, 차는요. 차. 우리 여러분 가장 좋은 차가 우전차잖아요. 예. 아무래도 잎이 여리고 새싹 좋을 때 나오잖아요. 그래서 차는 보험은 일찍 끝나. 즉 우리가 회차, 새잎을 먹기 때문에요. 5월 10일 날 끝나. 그래서 여기 해를 넘겨가는 것도 여기에 차도 있네. 차. 차도 11월 달에 보험 가입해. 차. 그래가지고 올해 2021년 언제 끝난다고요? 차 5월 10일 날 끝나. 차는 당해년도 가입이 아니라 차도 넘어가 해를. 그래서 차는 이쪽으로 들어오고. 자, 콩이 있죠. 콩. 자, 콩 5월 달에 6월 달에. 6월 달에 콩을 파종을 해. 그래서 콩은 언제 끝나냐면 11월 30일 끝나. 그러면 콩 다 양 다 끝났죠. 이제 팥은 아직 안 나왔는데
파세 보험 종기는 11월 13일로 이제 되어 있더라고요, 약관에는. 그래서 애들의 보험 종기야, 애들이. 언제를 초과할 수 없다. 언제를 초과할 수 없다. 우리 사과, 배, 단감, 떫은감에서 걔들의 보장 종료는 11월 30일이잖아요. 그 포도는 10월 10일. 그렇게 하듯이 얘들의 보험 종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상을 할 때 다 이듬해란 말을 항상 써갑니다. 다음 연도로. 그 작물은 지금 현재 우리 밭작물에서는 얘들만 해를 넘어가. 나머지는 다 그 해 재배해서 그 해 끝나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교재 여러분들 170페이지 가봅니다. 그래서 밭작물은 저런 거 인수 쪽만 정리를 해놔버리면 나머지는 계속 중복이에요. 어렵지 않아. 자, 봅니다. 170페이지. 그래서 자, 종합위험이네요. 그래서 A는 무슨 배?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를 보상하구나 해서 일단 보험의 목적부터 해서 두 번째 가봅니다. 보험료 납입일에 속하는 이듬해, 방금 그랬죠? 차는 다음 연도를 넘어가더라 해서 이듬해에 수확하는 해차가 보험의 목적물이더라. 이때 해차라는 개념, 해차란 차나무의 신초를 수확하는 걸 말하며 통상 생산자 조합 또는 농협의 소매기한, 즉 며칠? 5월 10일까지. 그리고 보상하는 세 종합이기 때문에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여기에서 그 3번의 동상해와 냉해를 이렇게 질문하신 분 계시더라고요. 봐보시면 그 동상해, 냉해의 차이점 한번 봐봐요. 자, 동상해의 개념은 서리 또는 기온의 하강으로 인하여 농작물 등이 얼어서 발생한다. 우리가 얼다는 것은 온도가 영하 이하로, 영하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봐보시면 그 냉해에 봐봅니다. 농작물의 성장 기간 중 작물의 생육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생육이 뭐라 했어요?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창기균이다.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생육 저온이라고 그래요. 즉 작물이 가장 자랄 수 있는 좋은 온도. 이때 그러면 주로 이 냉해는 영상에서 많이 발생도 하죠. 특히 이제 4월 달에, 4월은 거의 다 우리가 영상이잖아요. 그러면 4월 달에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과수 쪽들, 복숭아나 사과들이 막 이제 꽃이 피어서 수정을 막 시키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때 어때요?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 버리면 수정이 안 돼 버려. 그때 우리가 바로 냉해 피해 입어버려요. 그 적정한 날씨가, 온도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벼에서도 마찬가지야, 벼. 우리 벼 있잖아요. 우리 벼가 무슨 성장? 우리가 이제 막 자라는 시기는 무슨 성장이라고 그래? 우리 벼는 우리가 영양성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꽃이 피어서 수정이 되어 넘어가는 것을 우리는 이제 생식성장으로 넘어간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벼도 꽃이 피어서 수정이 되어야지 나중에 알곡이 여물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어때요? 갑자기 온도가 저온 상태로 가버린다. 비록 영상이지만 저온으로 가버린다. 그럼 그때 바로 이때 무슨 피해 입어버리냐면 냉해 피해 입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동상에는 우리가 어때요? 영하 이하의 온도. 영하 온도. 근데 냉해는 영상에서도 그 작물이 자랄 수 있는 최적의 온도 이하로 떨어가서 피해를 입을 때는 냉해 피해. 동상이와 냉해의 차이점. 자, 그 다음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 개수, 체병, 때마, 기기, A는 계속 중복입니다. 자, 거기에서 9번에 우리 171페이지 가보시면 저장성 약화 또는 저장 및 유통 과정 중에 나타나거나 확인된 손해. 다시 말해서 작물을 수확해서 창고에 뭐 저장한다든가 아니면 유통 과정 중에 당연히 어때? 우리는 농지에 들어있는 상태에서만 우리는 피해를 인정해준다 이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보험기관에서 가보시면 방금 우리 차에는 경작불능 보장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수확감소 보장만 해줍니다. 그래서 보험계약 체결이 24시부터 시작해서 수확 종료 시점인데 다만 언제를 초과할 수 없다? 5월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그 다음 보험 가입금액, 가입 수확량 곱하기 가입 가격은 보험 가입금액이 되더라. 그 다음 보험료 같고요. 자, 쭉 넘어갑니다. 자, 172페이지 가보시면 자, 역시 우리 수확량이에요. 그래서 보험금이 수확감소 보험금이야. 즉 수확량이 떨어졌어. 그래서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이더라. 피해율은 평수 미평이더라. 자, 그 다음에 8번에 자기부담 비율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기부담 비율에서 자기부담 비율은 10, 15, 20, 30, 40이 있어요. 근데 이때 10%, 15%를 가입할 수 있는 조건에서 자, 10%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최근 3년간 연속 보험 가입 농지에다가 밑줄을 그어보세요.
자, 우리가요, 자기 부담 비율을 책정을 할 때요. 자,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10%하고 15%는 아무나 가입 못 한다고 그랬어요. 당연히 손해율에 따라서 정의한다고 그랬죠. 즉 10%는 손해율이 50% 이하고 3년 연속 가입이고 15%는 손해율이 100% 이하고 그 다음에 2년 연속 가입이야. 그런데 방금 조건에서 제가 얘는 이제 조건이 똑같아. 밭작물이나 논작물 다. 그런데 과수 품목들은요. 뭘로 다 가냐면 과수원별로 간다고요. 과수원별로. 그런데 논작물이나 그 다음에 밭작물 있잖아요. 밭작물은 모두 다 내가 농지를 100개를 갖고 있어도 다 뭘로 가버린다고요? 계약자로 가. 계약자로. 즉 계약자로 우리가 정리를 하는 거야. 계약자로. 저기로 하지 않아. 그 농지별로 자기 부담비율을 측정하지 않는다고.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차는 밭작물이잖아요. 차는 밭작물인데 불구하고 계약자로 정리 않고 뭘로 해놨어요? 농지별로 한다고 했어. 농지별로. 차는. 자기 부담비율을 산정할 때.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제가 A라는 계약자가 사과 과수원을 5개 갖고 있다고요. A라는 계약자가. 그래서 자 1과수원, 2과수원, 3과수원, 4과수원, 5과수원 온별로 자기 부담비율이 다르다고. 손해율에 따라서. 만약에 자 보험은 다 가입을 했어요. 계속 연속. 얘는 만약에 손해율이 40%예요. 얘는 손해율이 70%예요. 얘는 손해율이 200%예요. 손해율이 300%예요. 손해율이 60%야. 그러면 계약자가 선택할 수 있는 자기 부담 비율이 얘 같은 경우에 자기 부담 비율이 10% 선택할 수 있죠. 얘는 자기 부담 비율이 15% 선택할 수 있죠. 얘는 200%니까 최소는 계약자는 20. 얘도 300이니까 최소는 20. 얘는 계약자는 몇 퍼센트? 15%를 이렇게 각각의 A라는 계약자는 과수원별로 자기 부담비율이 달라. 무슨 품목은? 과수 품목. 근데 제가 벼예요. 예를 들자면 벼. 자, 벼는 뭘로? 내가 100개의 농지를 갖고 있어도 모두 다 똑같아. 자기 부담비율이. 모두 다. 100개의 농지가 모두 다 자기 부담비율이 10%면 10%, 15%면 15%, 또 20이면 20이야. 다만 벼 같은 경우에는 농지를 2개. 즉 뭘로? 일반 농지하고 간청 농지만 분류를 한 거야. 근데 간청 농지는 몇 퍼센트? 20, 30, 40, 3개밖에 없어. 간척은 10하고 15가 없어. 근데 일반 농지는 10%부터 해서 40%까지 있고. 이 벼를 제외한 나머지 있잖아요. 나머지 방금 말한 대로 논작물하고 밭작물은 다 뭘로 가냐면 뭘로요? 방금 계약자별로 가. 방금 똑같이. 내가 밀 농지를 300개 갖고 있다. 그래도 어쩐다고요? 모두 다 자기 부담비율이 뭐 10% 하면 다 10, 20% 모두 다 20이야. 근데 유일하게 이 밭작물 중에서 차는 계약자로 가는 게 아니라 자기 부담비율이 각각의 농지별로 자기 부담비율을 적용을 하는 거예요.